안녕하십니까. 지한 스님이에요. 두 번째 아빠의 손맛 시간입니다. 뜨겁네요. 이게 여러분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이렇게 보여주겠습니다. 아, 이쁘게 됐죠? 이 고구마 넣고 감자 들었어요. 이거 흔들어 보겠습니다. 이거를 틀어서 안 놓으면, 밥을 틀어서 안 놓으면 이게 밥이 딱딱해지더라고요. 그래서 그전엔 그냥 놔뒀다가 초창기 때 뭐든 일인가 한번 해봐야 돼요. 이번에는 참나무, 산에 참나무 무침하고 아욱국 하겠습니다. 참나무를 하면 나무가 참나무가 있어요. 그게 아니고 나물이 참나물이에요. 이렇게 생겼는데 좀 이쁘게 매끈하게 생겼습니다. 오늘 나가 샀는데 이게 한 3인분 정도 됩니다. 있는데 이게 마트에서 1280원 하더라고요. 굉장히 싸졌죠. 여기 지금 일반 산에 가면은 안 납니다. 요만치 나와 있을 정도예요. 요건 하우스에서 재배를 했는데, 요거는 생거로도 먹습니다. 생거도. 생거도 이렇게 끊어서, 된장에 씹어서, 보면, 100%가 미나리다 이랍니다. 맛이. 미나리는 요 속이 퉁퉁 불었죠. 비었죠. 근데 참나무는 속이 이렇게 비어있질 않습니다. 꼭 차 있습니다. 그리고 잎 자체가 인삼잎처럼 생겼죠. 그래서 그건 참나무라고 해서 미나리 향은 나는데 안 납니다. 생거로 묻혀도 되고요. 생거로 묻혀서 되는데 요걸 생거로 묻히는 것보다 향이 좀 배가가 증가하게 되자면 이게 되게 물에다가 뜨거 데쳐야 됩니다. 데치는 거는, 산나물 데치는 건 항상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말게 소금을 넣어야 된다는 거. 소금을 넣어서 끓여서 이게 소금이 다 녹아야 됩니다. 소금을 넣는 이유는 이것을 맹물에 그냥 끓이면 끓이지 않고 저기 데쳐서 밖에다 놔서 조금만 지나면 이 잎이 느릿끼리해지는 게 단풍이 듭니다. 소금을 여기다 넣고 이 소금이 다 풀어져 쭉 지어서 넣습니다. 이 소금을 하면 소금의 미네랄 성분이 있죠. 매끌매끌한 성분. 이걸 코팅을 씌워주니까 향이 날아가지 않고 이 청색 같은 게 그대로 보관이 되니까 데쳐서 그 물에 많으면은 요 제철이 지나면 없잖아요. 요즘 지나면 여름에는 이게 너무 못 먹습니다. 그러니까 데쳐서 본물에다가, 그물을 식힌 물에다가 뜨거운 물 그냥 넣으면 안 돼요. 이것도 빨리 씻으면 안 되고, 데쳐서 넣고 이 물을 나중에 식혀서 같이 봉지에 넣어서 냉동실에 넣었다가 겨울에 드셔도 좋습니다. 우선 오늘은 여러분 이거를 넣는데, 요거 데치는 시간이에요. 모이는 한참 같죠. 노래를 1절을 할 때까지 1분 30초 내지 40초 하는데, 이건 뜨거 하면 건져야 됩니다. 생거도 먹을 수 있잖아요. 뜨거 하면 건져야 되니까 노래를 한 구절이 아니라 한 소절 정도만 해도 되지 않나. 한번 저희가 재어보겠습니다. 물이 끓으니까 넣겠네요.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면 쓰라린 이별만은 됐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한 30초 정도네요. 30초 정도만 넣으면 뜨거 하면 됩니다. 그 더 이상 하면은 질겨요, 이 나물이. 이게 30초
노래 한 구절 정도, 느린 노래는 한 구절, 빠른 노래는 두 구절 정도 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거를 빨리 찬물에다가 씻으면 됐습니다. 벅벅 씻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었다 놨다 씻으면 됩니다. 아셨죠? 노래 한 소절, 그러니까 30초 정도만 데치면 됩니다. 참나무를 데치니까 이거 한 줌 됩니다. 근데 이거를 이렇게 길어요, 이렇게. 그래서 놓아서 붙여 놓으면 이거를 기니까 이렇게 붙여서 보통 어떤 분들은 그냥 이거를 좀 너무 기니까 가위로 이렇게 한 번 정도 이렇게 썰어 놓으면 좋습니다. 이렇게. 저희는 음식을 할 때 칼보다 가위를 많이 씁니다만 이렇게 그럼 짧아져요. 그래서 이게 보통 양념을 할 때 재료를 위에다 놓고 위에다 양념을 넣으면 양념 종류가 얼마 들어간지 몰라요. 그러니까 양념 양이. 그래서 이게 없는 상태에 돼요. 그러면 여기다가 초간단하게 보통 전번에 뭐이나 참나물에 뭘 넣냐면 이걸 넣어요. 이거를 된장. 그럼 된장 맛밖에 안 나요. 여기서 제일 산나물은 무조건 산채나물은 된장, 마늘, 고추장, 고춧가루. 이건 금기사항. 제일 쉬움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소금, 다시다, 양념은 이 두 가지. 국은 청간장이 되는데 여기는 양념은 안 됩니다. 이것도 소금에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짜면 안 돼. 싱거워야 맛있지. 약간 간이 좀 세다고 하면 향도 없어지고 맛도 없어져요. 그래서 한둥만둥 그냥 바닷가 겨우 갔다 온 정도의 양념. 뭔 얘기인지 알지? 바닷가 가면 조금 냄새가 향이 싹 이게 짠낸 냄새 그 정도 이렇게 넣으시고 변함없이 어디라도 들어가는 참깨. 여기다가 여러분 통깨 통들깨 있잖아요. 통들깨도 괜찮습니다. 참깨하고 이거 검은깨네. 참깨하고 검은깨 하면 이 씹히는 게 좋고 어떤 분들은 이 사이에 낀다고 그래서 안 드는데 그 들깨죠. 통들깨 안 가른 거. 통들깨는 그 참깨보다 조금 더 큰데 얘는 씹혀요. 이렇게 있으면 아작아작 씹혀. 그리고 들깨 향도 조금 나요. 그래서 그 많이 넣으면 안 되는데 오늘 지금 없어. 근데 통들깨 모이 말고 이 참나물 얘들은 통들깨를 조금 넣어도 되는데 그건 보통 들깨 집에 잘 없어요. 이건 있어요. 지금 제일 있는 것 가지고 이거 없는 집 없죠? 대한민국에 맛소금 이거 두 개 없는 집 없죠? 그리고 참기름 여다가 그냥 요 정도 되니까 한 스푼 이렇게 넣겠으면 좋겠어요. 이것도 그렇죠. 이거 지금 금방 먹으려고 할 때 참기름에 묻히면 되는데 내일 이틀 정도 있을 양이면 참기름 묻혀 놓으면은 산패돼요. 빨리 쉰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이게 나물이 양이 많았을 땐 요렇게 해서 양념 안 한 개도 하지 말고 잘 보관해서 랩을 씌워서 냉장고에 넣었다가 한 이틀 후에 꺼내서 다시 드셔야 됩니다. 그때 꺼내서 드는데 아이고 이틀 있었다고 해서 물에서 다시 이렇게 헹구면 조금 부서지는 잎 같은 게 이렇게 뜬다. 그래서 이게 상했다고 버리면 안 되고요. 그러니까 물에 씻을 필요도 없어. 이틀 정도만. 이틀 정도 놔뒀다가 이미 드시는 분도 있어요. 뭐냐면 요새 식당들 이렇게 먹는 프로그램 보면 소나 돼지 같은 것도 숙성시킨다고 그러잖아요. 냉장고에다가 한 일주일 놔두면 이 고기가 일반 사람들 썩는다고 그러는데 3주, 4주씩 막 숙성시킨다. 이 산나물도 숙성을 좀 시키면 좋습니다. 향은 좀 날아가는데
부드럽고 좋다 그래요. 그래서 많은 양을 했으면 한 3, 4일 정도는 냉장고에 넣었다가 꺼내서 다시 물에 헹구지 안 하고 이렇게 양념을 해도 됩니다. 그래서 넣었을 때 간단하죠? 다른 거 어려운 거 없죠? 여다 뭐 맛있는 거 있다가 별 거 5가지 잡동사니 다 집어넣으면 맛없어요. 하나, 그건 조금 더 고급스럽게 먹겠다 이러면 집에 잣이든 뭐지, 잣 몇 개 넣으시면 돼요. 그러면 이 보는 게 비주얼이 좋아요. 그래서 이거 넣고 이렇게 희대지 말고 들었다 놨다 하세요. 이것도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고 뭐 이렇게 다 된 거예요. 네. 맛을 보고 아이고 싱겁다. 이건 싱거워야 돼요. 이건 간이 됐다고 하면 맛이 더 없어져요. 이거를 이렇게 넣겠습니다. 스님 손 씻고 합니까? 안 씻었어요. 내가 혼자 먹으려고. 그것도 그렇다면 씻어가지고 깨끗하게 할 텐데, 내가 혼자 먹을 거라고. 요게, 이래요. 했을 때, 좀 폭이 나려면은, 요게 좀 밝고 더 신선하게 보면 흰게 있잖아요. 흰 거를 많이 넣으면은, 얘가 푸른 기가 없어지고 부시시해 보여요. 그러니까, 검은 깨를 이렇게 보면요, 진짜 부시시하던 게 생기가 돌아요. 이게. 이거 뭐, 어렵지 않잖아. 이거 누구 다 할 수 있잖아. 삼기만 제대로 싸고 양념. 이거보다 초간단한 게 어디 있어요. 이게 내가 먹는 스타일이에요. 그러니까 이게 좋다면 따라 하시고,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돼요.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, 아빠들, 요거 좀 한 2가지 정도 사다가, 아내가 오늘 어디 갔다 그래요. 나 어디 좀 갔다 오해 올게 이렇게 가거든요. 얼른 골목시장 가서 이거 사다가 집에서 한번 해봐요. 모르면 유튜브 다시 한번 틀어서 놓고 이거 싹 해놨다가 이 해놔도 안 뭉그러져요.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오후 5시간 6시간 후도 상관없어요. 아까 밥 같은 거 가지고 해가지고 싹 앞에 넣으면 어머 누가 했어요 이래. 누가 왔다 갔어요 이러니. 이거 요렇게 한번 해보시고 요거 지금 참나물 무침은 100% 됐습니다. 네, 이번에는 아까 참나물 무침을 했죠. 참나물 무침하고 또 궁합이 잘 맞는 게 아욱입니다. 마트에 가면 뭐 요새 아욱 이거 시원합니다. 아욱. 그래서 이게 보면 이게 밑에 것이 다 있는데 이거 너무 뭐랄 뻣뻣해졌죠? 저희는 이게 칼보다가 가위를 부엌에서 많이 씁니다. 왜냐면 칼을 끊는 거하고 가위는 찢어요. 칼은 몽땅하고. 그래서 찢는 거하고 끊는 거하고 여기에 기가 소모가 되는 게 그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데 크답니다. 그래서 저희는 보통 웬만하면 가위를 많이 씁니다. 그래서 이렇게 큰 걸 다듬고 이게 좀 잎이 크니까 이렇게 적게 나눠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. 그래서 저희가 아욱을 이렇게 씻어서 놨습니다. 이렇게 씻어서 넣은 게 있고 여기는 아욱에는 저희 양념을 여러분 어떤 거라도 이거 넣을 때 양념을 먼저 합니다. 된장찌개, 김치찌개는 먼저 자료를 넣고 양념을 나중에 넣죠. 무슨 매운탕이 된장, 김치찌개는. 그런데 일반 밖에 있는 국들은 먼저 넣습니다. 이 아욱국에는 보통 된장을 푸는데 된장을 풀면 아욱에 대한 아욱국은 어떤 게 텁텁한 면마다가 신선한 면이 있어요. 그러니까 아욱에는 여러분, 저희가 다시다는 여러분들 집에 다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. 어떤 다시다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 얼마에 따라서 본인들 양이 압니다. 요거는 너무 싱거운 맛이 없으니까 다시다는 요 정도. 그러니까 국이 한 2그릇 정도 된다면은 스푼으로 1/3 정도
다시다를 넣으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다시다를 넣으면 이렇게 풀고, 소금도 괜찮으세요, 맛소금. 그러면 너무 좀 밋밋한 것 같아요. 이렇게 넣고, 이것은 넣는 건 넣고, 그 다음에 여기에는 여러분 비켜야 된다고 얘기했던 이 마늘을 좀 넣습니다. 마늘을 일반 이렇게 으깨 놓지 않으셨던 분들은 그냥 이 까서 통마늘, 통나물 3개 정도를 이렇게 그 칼로 조쓰든가 아니면 절고 이렇게 누르든가 이렇게 해서 요 정도, 마늘도 많이 넣으면 이상하니까 이 정도 넣어서 미리 이렇게 끓입니다. 왜 미리 안 끓이고 아욱부터 먼저 넣고 나중에 마늘 넣으면 마늘 냄새가 납니다. 근데 처음에부터 마늘을 넣고 이렇게 끓이면 마늘 향은 날아가고 단맛만 납니다. 이 정도 끓였으면 여러분 여기다가 아욱을, 아까 저희가 씻어놓은 아욱을 이렇게 넣으면 되겠습니다. 아욱. 이건 뭐 몇 분을 지내, 요거는 조금 끓어야 됩니다. 데쳐서 나물로 무쳐 먹는 게 아니고 국으로 드셔야 되기 때문에 이건 좀 끓어야 돼요. 요래고 여러분들 성향에 따라서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빨간 가루, 고춧가루를 넣으면 안 돼요. 맛이 이상하게 텁텁해져요. 그러니까 까꼼한 맛이 없기 때문에 이건 청양고추입니다. 청양고추를 요렇게 어거스, 된장찌개 할 때는 어거스 놓으면 맛이 좀 이상해요. 그때는 이렇게 바로 찍고 정자로, 이건 어슷하게 이렇게 해서, 국수는 더 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넣어서 이건 조금 끓여야 돼요. 끓여야 요거는 산나물이 참치가 아니고 이 밭에서 재배되는 이게 그 식재료는 끓여야 됩니다. 좀. 그럼 얼마 끓여요? 대충 끓이라는 얘기인데, 그럼 대충 얼마예요? 한 2분 50초 아니면 3분 정도면, 그러니까 물이 끓었을 때 넣고 한 2분 정도 있으면 됩니다. 그러니까 아욱이 이렇게 오래되고 좀 거칠어 컸다고 하면 한 2분 50초, 그리고 아욱이 이렇게 연한 거는 한 1분 정도. 그런데 이건 뭐 많이 끓여도 상관이 없어요. 또 살짝 끓이면 너무 아니면 풋내가 납니다. 그러니까 조금 푹 끓이세요. 그냥 눈 감고 한 3분 정도, 한 4분 정도 이렇게 끓이면 아욱 맛, 탈이 없습니다. 이 정도 되면 아욱국이 완성이 됐습니다. 여기는 들깨도 안 넣고 소금하고 지금 다시다하고 마늘하고 고추를 넣네요. 그래서 이 정도면 한 3분 정도 넘어갔다 생각하고 아욱국이 요렇게 완성이 됐죠. 예. 이 먼저 간을 안 하고 이렇게 끓였으면 이게 느끼리해져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이거 끓일 때 무조건 맨 먼저 간을 먼저 맞춰야 된다는 거. 우리가 된장 할 때 나중에 보면 고추 넣고 파 넣는데 고추하고 파가 파랗게 살아있잖아요. 그게 된장하고 고추 된장하고 양념이 먼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개들이 파란데, 그거 안 하고 파는 먼저 넣고 고추 먼저 넣고 뭐 이렇게 끓인 뒤에 양념을 해보세요. 바로 먹을 때 고추도 니리끼리 하고 파도 니리끼리 해져요. 그래서 이건 맛도 맛이지만 보는 식감도 있어야 되니까 양념을 먼저 하시라. 요 정도가 지금 되면 아욱국까지도 다 됐습니다. 네, 맛밭하고 참나물하고 아욱국이 완성이 됐습니다. 아빠의 손맛 두 번째 밥상입니다. 이 밥상을 받으면 제가 첫 번째도 이야기했듯이 카메라, 스마트폰 꺼내서 사진 찍어야 됩니다. 이 식재료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마지막 가는 순간이에요. 저희가 먹으면 없어져요. 그러니까 저희한테 영양만 주고 희생해 가는데 고마운 뜻으로 마지막으로
자기 식재료의 모습을 저희가 카메라에 좀 담아두고 엄격히 따지면 이 참나물 아욱에 대한 영전사진이 되겠습니다. 이게 식재료 놓고 영전사진이라고 좀 고급스러운 말이 좀 없는지, 그 고급스러운 말이 있으면 여러분 좀 연락 주세요. 댓글로. 아, 그거를 영전사진이라 하지 말고 뭐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거 있잖아요. 그거 좀 붙여주세요. 예? 근데 어쨌든 마지막 가는 모습이니까 나한테 희생하고 가니까 고맙습니다. 그래서 아, 고맙습니다 하는 뜻으로 여러분, 그러면 기도하는 거나 같습니다. 우리 기도하잖아요. 한 방울의 물에도 천지의 은혜가 숨어 있고 한 톨의 곡식에도 만의 피와 땀이 섞여 있는 이 은혜로운 음식을 제가 먹고 벗어서 헛되이 살지 않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렇게 하면 고맙습니다가 하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찰까닥 하나 꼭 여러분 찍어주시고, 영전사진이라고 하지 않고 다른 좋은 말씀 있으면 댓글에다가 좀 놔주시고, 그리고 아, 그거 괜찮다, 나도 할 수 있겠다면 이거 한번 눌러주시고. 여러분, 아빠의 손맛 2탄입니다. 다음에는 3탄으로 새 나온 드롭 있잖아요. 드롭. 그거 한번 하겠습니다. 여러분, 고맙습니다.